오늘 스타 프리뷰의 주인공으로는 사랑의 가위바위보의 김주훈 감독님 그리고 윤계상 씨, 박신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세 분이 어떤 일로 조합을 이루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뭐 갑작스럽게 이 결성된 이 그룹의 정체는 뭔가요? 사랑의 가위바위보. 가수 홍진영 씨의 사랑의 배터리 이후 최고의 제목. 가지고 로맨틱 코미디를 이제 만들어봤어요. 윤계상 씨의 그 자충우돌 사랑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좀 보기 드문 그런 찌질한 캐릭터. 그러면서도 그런 따뜻하고 순박한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어떤 감성들. 그리고 또 신혜 씨의 어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촉촉한 눈망울. 이런 것들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그 두 배우의 매력과 장점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영화였고, 그래서 저 두 사람을 김주훈 감독이 같이 작업을 하려고 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속 터지는 캐릭터잖아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이 운철이라는 남자가 그 캐릭터를 믿지 않게 만들어낸다는 게 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뭐 좋아하세요? 엄마랑 교회 가기. 교회요? 엄마랑. 영어는 조금 하세요. 짠이야. 그래, 뭐 묻었다. 인사 잘하시네요. 이 사람 뭐야? 우리 그 유명한 남성 계단도 없는데 소원 들어주기 가위바위보. 야, 이 미친. 운철이라는 남자의 사랑법은 좀 독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분위기인데, 그 박신혜 씨가 느끼기에 이 남자는 어떤 남자였었나요? 도대체 이 남자 뭔가. 갑자기 뜬금없이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하니까 되게 엉뚱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할까요? 한편으로는 되게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운철의 그 마음을 알아가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했어요. 얘기하면서 되게 궁금하네. 이 사람 특이하다.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지? 이 세 분과 함께 또 사랑에 대한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잘 지냈어요? 윤계상 씨 같은 경우에 풍산계라는 작품 속에서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오묘한 사랑 이야기잖아요. 이제 지나온 영화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기억하시기에 풍산계는 만약에 사랑 영화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사랑 영화였던 것 같으신가요? 전 사랑이라는 감정은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어떤 방법도 어떤 계산도 필요 없지 않는 풍산계의 산이의 사랑은 그 운명의 사랑을 정말 몸소 다 표현하는 그런 사랑이지 않았나. 3시간 만에 평양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짧은 시간 오는 동안에 정이 많이 드셨나 봅니다. 남조선 도착했을 때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의 가위바위보에서도 거의 짧은 순간, 거의 개 찾아주는 그 짧은 순간 이 여자랑 사랑에 빠졌던 것처럼 풍산계에서도 보면 이 남자는 3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남자잖아요. 3시간 동안, 네. 3시간 안에. 퀵 연애의 전문. 못 찾았습니까? 짧게 정말 그 어떤 사랑이라는 게 거의 그런 방식으로 오는 걸 믿으시는 정말 믿고 있어요. 긴 시간이 아니라. 네. 그죠? 그럼 운명처럼 진짜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듯이 어떤 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계기로 인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풍산계에서 이 남자, 풍산이라는 뭐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남자는 남과 북의 슈퍼히어로 같은 남자인데 보통 슈퍼히어로 옆에 또 여자가 항상 있잖아요. 김규리 씨하고의 이 격정적인 키스씬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도 안 가는 폐가 같은 곳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이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즉석으로 액션을 벌어지면서 이렇게 키스를 하시면서 솔직히 저보다는 규리 씨가 많이 여배우인데 이게 돌멩이도 있고 병 유리 조각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피가 나듯이 그렇게 기억이 있어요. 격적 멜로네요. 왜 키스를 했지? 왜 거기서 그냥 서서 해도 되는데. 근데 윤계상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아주 개구자기 같이 웃을 때 얼굴과 무표정할 때 얼굴에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충 감독 어떠세요? 보시기에. 그래서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이 꽤 큰 얼굴이라는 생각을 해요. 감사 모르겠으니까. 뭐라 하셨죠? 아, 네. 웃을 때. 네, 웃을 때 이렇게 보면 정말 한 7살? 시점이 저도 이제, 말을 만들래. 남자 배우에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걸로. 어쨌든 되게 매력이 있어요. 배우로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랑의 가위바위보에서는 꽤나 사랑스러운 사실 계상 씨의 모습을 많이 담긴 했지만 지금까지 영화 속에서 나왔었던 사랑법을 윤계상 씨의 어떤 필모그래피 안에서의 사랑법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행동하는 사랑으로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 진짜 찾기 드문 그런 남자인 것 같습니다. 박신혜 씨가 또 사랑 많이 받았었던 영화 중에 시라노 같은 경우는 그 사랑법에 있어서 좀 다른 여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변을 맴돌았던 캐릭터여서 그리고 내 사랑보다 남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이뤄주는 역할이었잖아요. 여기가 사랑을 이루어주는 것 맞습니까? 이 대파는 좀 깨네요. 그 전에 이제 제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건 정말 그냥 제 나이에 맞는 굉장히 그렇죠. 풋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면 시라노에서는 이미 한번 그 상황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속에 내가 한 발을 담그고 있지만 빠져서 나와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여자들이야말로 나 이전의 여자보다는 내 다음에 만나는 여자가 더 궁금하죠. 시라노 연애조약단을 보면 굉장히 뭐 명대사라고 할 수 있는 대사들도 많이 많고 또 각각마다들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좀 있을 텐데 사실 현실에는 대본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고 그냥 초라한 거예요라는 그런 대사 같은 것도 참 좋았었던 것 같고 현실에는 대본이 없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초라한 겁니다. 저는 희중 씨에게 방금 저 버스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좌회전 신호가 끊어지려고 할 때 버스가 옆에서 크게 좌회전하면 거기에 묻어서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잖아요. 약간 이런 닭살 돋는 대사는 어떠세요? 계상 씨는 이런 느낌의 절대 못해요. 시라노 연애조작단을 보면 되게 다양한 연애의 방법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공략하는 방법. 실제로 보셨을 때 그 중에서 정말 이렇게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방법들은 있으신가요? 그 커피 이제 맨날 와서 얼굴을 비추는 그러다가 이제 좀 친해지고 해서 얼굴을 안 보였을 때 궁금해지고. 네, 궁금해지고 왜 연락도 오다가 안 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누구나 다 해당되지 않을까. 감독님 그런 작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작품? 참 좋았어요. 네. 옛날에 뭐 이렇게 친구들 뭐 이렇게 뭐 불러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위험한 상황 만들어 구해내고 뭐 이런 거 17대 1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일종의. 네, 그렇죠. 귀여운 것 같아요. 박신혜 씨는 본인의 영화 속에서 사랑을 하나로 정의하자면 어떤 사랑을 쭉 해왔던 것 같으세요? 주변에서 이제 정말 이렇게 다가가는 한단계 발전해 가고 있는 그 박신혜 씨의 영화 속에서 사랑은 사실 어떤 방식으로는 기다림이었던 기다림이었던 것 같아요.
관장님 안 계세요? 기본적으로 감독님이 그 전에 뭐 달콤한 인생이든 아니면 반치광이든 그리고 심지어 뭐 악마를 보았다 같은 경우도 순애보죠. 네, 순애보와 순정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감독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정적인. 저한테 왜 그랬어요? 못 지키고. 근데 주연아. 실제로 반치광 같은 경우는 액션 코미디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진짜 멜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멜로적인 부분들에서 사실 빛나는 장면들도 되게 많았었고요. 종훈이 씨 사랑합니다. 지금 술 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가장 진지하게 사랑에 다가갔었을 때 그걸 코미디로 풀어버리는 방식 같은 것들이 어떤 감독님만의 사랑의 접근 방식 같이 좀 쓰여졌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어떤 접근하는 태도나 어떤 감성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그 약간 그런 어떤 어색함, 수줍음,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있는 얘기 하려니까 되게 쑥스럽네.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 사랑의 가위바위보에서 은희라고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 반치광에서 보면 조은희 씨가 나오죠. 예. 종훈이 씨! 박대리랑 노래하면 종훈이! 제가 되게 좋아하세요. 은희라는 이름을 여기다 다시 붙이신 것도 사실 그런 어떤 반치광에 대한 아니, 그렇진 센스는 않은데, 아니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네. 만들면서 반치광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그 반치광의 잔영들이 되게 영화 안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 운철이라는 그 캐릭터도 그 반치광의 임대호라는 캐릭터와 비슷하고, 노래방 장면이 나오고, 네. 집 앞에서 어색한 어떤 사랑 고백을 얘기를 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게 많더라고요. 가까운 스태프들한테 반치광 같다고 얘기했더니 자신들 먼저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치광 같은 영화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좋은 작품이네요. 시라노. 이뻐졌네? 못 알아보겠어. 이 꽃 드릴까요? 네? 오늘 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지금 올레TV 마음껏 영화 보실 수 있는 포인트 다 네,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시면 아니 다 드리려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은 제 마음입니다. 올레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TV 시청자 여러분, 저도 아까 그 얘기하면서 반치광을 떠올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하고, 저런 영화가 다시 한번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2가 아마 사랑의 가위바위보가 아닌가.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슴 따뜻한 봄날에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예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와 스파 이야기가 있는 무비스타 소셜 클럽을 보고 계십니다. 소셜 클럽. 소셜 클럽. 아니, 괜찮습니다. 예. 됐습니다.